자, 이제 11차시고요. 교과서 32에서 37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등속원 운동에 대해서 물리학 2에서는 이제 정량적으로 구심 가속도를 유도해서 ma 꼴 f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학습 목표는 구심력을 이용하여 등속 원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근데 등속 원운동이라고 할 때 요 속은 속도가 아닙니다. 속력입니다. 그래서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이지 속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속도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이 아닙니다.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지만 속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이 아니고요.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등속 오늘 구심 가속도를 구해 볼 건데 그 구심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합니다. 근데 구심 가속도의 방향, 즉 합력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등가속도 운동도 아닙니다. 둘 다 방향이 바뀐다.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계속 바뀌는 운동이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도 아니고 등가속도 운동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가속도를 구해 볼 텐데 거기에 앞서서 등가속도 운동이란다. 등속 원운동에서의 그 가속도를 구해 볼 건데 거기에 앞서서 원운동을 나타내는 좀 물리량을 하나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게 뭐냐 하면 각속도라고 하는 건데요. 요 각속도는 보통 그리스 오메가 이렇게 나타내고요. 짱구 엉덩이처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예. 짱구 잘 모르고 있구나. 약간 W랑 다르게 약간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그리면 되겠고요. 요 각속도 오메가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각속도는 말 그대로 각속도예요. 그래서 시간의 변화분의 각도의 변화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등속 원운동이기 때문에 원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거든요. 지구의 공전 주기는 365일이잖아요, 대략. 그것처럼 이제 한 바퀴 도는데 총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주기분의 2파이. 2파이가 360도죠. 요 t는 주기입니다.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실 각도 라디안은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여서 비율이거든요. 그럼 반지름도 길이고 호의 길이도 길이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속도의 단위는 1/s입니다. 혹은 얘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얘를 이제 라디안 per 세컨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라디안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량으로 따졌을 때는 단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차원량입니다. 그래서 그냥 per 세컨드 이렇게라고 보면 그게 무방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 속도하고 각속도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거는 이제 이걸로 좀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속도라는 것은 정의대로 가면 시간분의 변이에요. 내가 좀 졸고 있는 것 같다. 시간분의 변이입니다. 변이 아니고요. 변이입니다. 잠 좀 깨자. 자, 그럼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자, 등속 원운동 하는데 여기가 처음 위치고 여기가 나중 위치라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처음 위치로 해서 나중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 델타 R이 사실 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이. 근데 시간이 굉장히 짧으면요.
시간이 굉장히 짧으면 요 델타 R의 크기나 요 호의 길이 있죠. 호의 길이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제가 그 속도의 크기를 델타 T분의 델타 S라고 한 거고요. 근데 이 라디안의 정의에 따라서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거든요. 예,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적용하면 여기서 요게 델타 세타잖아요. 델타 세타고 그다음 요게 처음 위치 벡터, 요게 나중 위치 벡터인데 요 녀석의 크기는 전부 다 R로 똑같습니다. R로. 그렇기 때문에 요 델타 S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여기서 이제 라디안 관계식을 보면 요 델타 세타가 라디안이니까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이렇게 되거든요. 호의 길이가 되니까 요 식으로부터 요 델타 S는 R 델타 세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R 델타 세타. 지금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저를 따라 잘 졸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델타 S 대신에 R 델타 세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요 밑에 있는 그림에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델타 세타고 이게 델타 S고. 그럼 델타 세타, 델타 세타 이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러면 이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호의 길이는 변이의 크기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얘가 뭡니까? 오메가죠. 오메가여서 요 V는 R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겠죠, 당연히. 근데 요 식을요, 여러분 따로 외울 게 아니라 단위로 기억해도 돼요. 자, 속도의 단위 뭐예요? 미터 퍼 세크죠. 근데 각속도의 단위가 퍼 세컨드잖아요. 예,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오메가 하면 각속도 하면 미터 퍼 세컨드가 됩니다. 그럼 여기 한번 때려 맞춰 볼까요? R하고 오메가로 가속도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가속도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럼 구심 가속도는 왠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니까 R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한번 유도해 볼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과만 여러분 사실 기억하면 되는데 결과는 단위로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퍼 세컨드라는 걸 기억하면 R 오메가 하면은 미터 퍼 세컨드 되니까 속력이 되고 R 오메가 제곱하면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니까 가속도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이제 구심 가속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심은 방향을 뜻하는 거예요. 구의 중심을 향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구심 가속도, 그 구의 중심을 향하는 힘이라고 해서 구심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ma = f에서 a에 들어가는 게 이 구심 가속도고요. f에 들어가는 게 구심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달의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달에 작용하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구심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심 가속도를 구할 건데요. 이거는 가속도의 정의로부터 그냥 구할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가속도의 정의입니다. 델타 T분의 델타 V 이걸로 구할 겁니다. 이게 뭐 따로 정의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속도는 기본 정의가 이겁니다.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죠. 자,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P가 처음 위치입니다. Q가 나중 위치예요. 그리고 이게 그 위치를 나타내는 위치 벡터입니다. 근데 이 위치 벡터는 이제 크기는 그냥 R로 똑같아요. 근데 이제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니까 R1, R2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순간의 속도는 V1이고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나중 순간의 속도는 V2고 방향이 이 방향인데 등속 원운동이죠. 따라서 방향이 달라서 V1, V2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그 크기는 V로 똑같습니다. V로. 자, 그러면
이 순간부터 이 순간까지의 속도의 변화량은 뭐냐 하면 결국에 V2 빼기 V1이에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인 거죠. 그러면 요게 처음 속도입니다. 요게 나중 속도고요. 이게 세타가 되는 이유, 델타 세타가 되는 이유는 자 보세요. 요게 그대로 델타 세타만큼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델타 세타만큼 돌아간 게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얘가 델타 세타만큼 움직이면 속도 벡터도 델타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왜 델타 V가 되냐 하면 요게 나중 속도고요. 이게 처음 속도잖아요. 그럼 처음 속도를 빼기를 해봐요. 요게 마이너스 처음 속도입니다. 그러면 V2 더하기 마이너스 V1 하면 요 꼬랑지하고 대가리 붙이면 요렇게 되니까 맨 꼬랑지에서 맨 대가리로 이으면 요 방향이 되죠. 그래서 요 방향을 여기다 그려보면 약간 요 방향인데요. 요 방향인데 이게 델타 T가 굉장히 짧아서 델타 세타가 굉장히 짧으면 델타 세타가 굉장히 작으면 바로 구심을 향하는 방향이 됩니다. 지금 요 방향이 요 그림에서 보면 이 방향이잖아요. 요게 델타 V 방향이죠. 결국에 이게 가속도 방향이거든요. 가속도 방향인데 요게 델타 세타가 굉장히 작아지면 그냥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구심을 향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속도 변화량의 방향이자 가속도의 방향이자 합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을 구심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심 방향이 되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크기를 보면요. 자, 요게 결국에 호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작으면 요 길이가 호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델타 세타는 요 녀석의 크기가 V니까요. 이게 반지름이 되죠. 그래서 델타 세타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가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됩니다. 요 녀석의 크기는 그냥 델타 V라고 표현을 할게요. 크기는 그러면 얘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식을 정리하면 여기 델타 V는 V 델타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델타 V 대신에 V 델타 세타를 집어넣는 겁니다. V 델타 세타 나누기 델타 T가 되는 거죠. 그럼 요만큼이 뭡니까? 요만큼이 각속도 오메가죠. 오메가니까 얘가 V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V 오메가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속력으로 나타내면 속력으로 나타내고 각속도로 나타내면 각속도로 나타낼 것이지. V하고 오메가로 나타내면 뭔가 혼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V 대신에 보면 R 오메가를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V 대신에 R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얘가 R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의 단위가 미터죠. 반지름이니까 오메가 단위가 퍼 세컨드잖아요. 그래서 얘가 가속도의 단위인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V는 R 오메가인데요. 그럼 오메가는 R분의 V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으면 얘는 R분의 V 제곱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런 구심 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으로 기억해도 되고요. R분의 V 제곱으로 기억해도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V는 R 오메가라는 식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식을 이용해서 이 구심 가속도를 반지름과 각속도로 표현하기도 하고 반지름과 그 속력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방식은 V는 R 오메가, A는 R 오메가 제곱 이 두 개를 기억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단위를 기억하면 R 오메가 미터 퍼 세크 속도가 되고 R 오메가 제곱이 미터 퍼 세크 제곱 가속도가 되니까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러면 등속 원운동의 운동 방정식은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질량 곱하기 구심 가속도는 구심력 이렇게 되는 거죠.
보면 가속도하고 합력의 방향이 같잖아요. 그 방향이 이 이름에 들어 있는 거예요. 구심, 구의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 조이를 도는 달의 경우에는 구심력의 방향이 결국에 구심 가속도의 방향이고 그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력이 되는 거죠. 그럼 요때 요 녀석에 대해서 ma 꼴 f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m a 대신에 r 오메가 제곱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는 g에 r 제곱분의 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로 사실 지구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질량? 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든 하나 알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하는 거죠. 이걸로 이제 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지구의 질량 알고 달의 질량 어차피 날아가니까 없어지죠. 여기 달의 질량이 스몰 m이고 지구의 질량이 라지 m입니다. 그럼 지구의 질량 알고 중력 상수 알고 달의 주기 알면 여기 오메가 대신에 달의 주기분의 2파이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R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니면 거꾸로 지구하고 달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다. 그러면 지구의 질량을 또 거꾸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우리가 모르는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의 경우에도 원자핵의 전하량을 라지 Q, 전자의 전하량을 스몰 Q라고 하면 그리고 전자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하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죠. m r 오메가 제곱은 k의 r 제곱분의 qq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운동을 분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질량이 m이고 구심력, 장력이 t라고 하면 얘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m r 오메가 제곱은 t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운동의 운동 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 좀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넘어가고요. 자, 지학사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리을 문제입니다. 다음 중 등속원 운동에 적용할 수 있는 공식이 아는 것은 했는데요. 자, 속력은 미터 퍼 세크죠? 미터 퍼 세컨드 맞죠?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자, 구심력은 질량과 구심 가속도의 곱입니다. F = ma죠. 이거 맞고요. 다음 구심 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 혹은 R분의 V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는요. 주기는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 분의 2파이 혹은 V분의 2파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은 약간 혼종이죠. 오메가 분의 2파이R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주기는 맞춰야 돼요. 각속도분의 각도를 하든지 속도분의 길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메가 분의 2파이 혹은 V분의 2파이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심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그래서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천재교육 교과서 개념 확인 OF인 3번 문제입니다. 자, 지구 적도의 약 35,800km 상공에 등속 오는 동안은 정지 위성의 속력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단 지구의 반격은 6,400km이고 파이는 3.14, 자전 주기는 24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 계산 문제인데요. 단순 계산 문제지만 숫자가 더럽죠. 예. V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T분의 2파이R 이렇게 집어넣고요. 여기 킬로미터 퍼 아워로 하고 싶으면 단위를 그렇게 맞춰주면 됩니다. 그래서 24 아워 하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14 곱하기 킬로미터 per hour니까 거리도 킬로미터 그대로 살려주면 되죠. 6,400km 더하기 35,800km 하면 킬로미터 per hour가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요 이성의 속도가 11,042km per hour가 돼요. 굉장히 빠르죠, 인공위성 속력. 예. 1시간에 10,000km 가니까 되게 빠르죠. 자, 그 다음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1번 문제입니다. 등속 원운동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구심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죠.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 원이 2차원, 구의 2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중심 방향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의 중심 방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원심력은요. 이게 원이 무슨 원자냐면 그게 둥글 원자가 아니고 멀 원자예요. 그래서 원심력은 구심력과 반대 방향의 관성력이거든요. 그래서 구심과 먼 방향의 힘이다라고 해서 원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둥글 원자가 아닙니다. 원심력의 원자는 멀 원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의 중심 방향이라고 한 게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죠. 원심이 돼 버리니까. 사실 구의 중심 방향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일관성 있는 표현일 것 같긴 합니다. 자, 이 힘은 물체의 속력을 증가시킨다 했는데 속력은 바꾸지 않죠. 속도의 방향만 바꿉니다. 그래서 운동 방향과 항상 수직으로만 작용을 하죠.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래행 교과서 중단원 마무리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 2kg인 물체가 1m/s의 일정한 속력으로 반지름 0.5m인 원을 그리며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구심력의 크기는 MA 하면 되죠. MA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질량이 2kg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속도는 지금 반지름하고 속력이 나왔으니까 R분의 V 제곱을 쓰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R분의 V 1m/s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네, 4N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구할 필요가 없죠. 이 물체의 작용하는 R자임이 바로 구심력이에요. 그래서 4N. 끝이죠. 자, 2020년 11월 수능 물리학 2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질량이 1kg인 물체가 천장에 줄로 연결되어 등속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줄의 길이는 2m이고요. 줄과 연직 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60도예요. 자,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자, 이게 대표적인 예제 중에 한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수능 문제지만 가져왔고요. 이걸 푸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작용한 힘을 있는 대로 다 표시해 볼게요. 그럼 힘을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 표시하려면 저는 이렇게 합니다. 얘가 어디랑 접촉되어 있는지를 볼 거예요. 그럼 접촉에 의한 힘은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실하고 연결되어 있으면 실이 잡아당겨요. 그리고 다른 물체하고 맞닿아 있으면 얘네들이 서로 수직으로 밉니다. 그래서 장력하고 수직 항력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원격작용을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원격작용은 중력, 전기력, 자기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다른 물체하고 접촉되어 있는 게 요 실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이 실이 얘를 잡아당길 겁니다. 그걸 T라고 할게요. 예. 여기는 중력이 작용하죠. 원격작용으로 10N이 작용합니다. 10N이. 자, 그러면요. 얘를 T를 분해해야 돼요. 요 방향하고 요 방향하고.
분해를 해서 얘는 10이 됩니다. 얘는 10이 돼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위아래로 위치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이 상태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직 방향으로 합력이 0이 돼야 돼요. 합력이. 자, 그러면요. 얘가 지금 30도거든요. 아, 그죠? 요게 60도니까 얘는 30도죠. 30도고. 그럼 얘는 그 30도에 대해서 밑변이에요. 밑변. 요 세타를 알고 있고 높이를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밑변이 결국에 얘가 뭐가 되냐면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구의 중심 방향을 향하잖아요. 얘 때문에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요 구심력을 제가 그냥 F라고 할게요. F. 그럼 자 보세요. 이 F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입니다. 밑변. 자 그러면요. 밑변분의 높이가 탄젠트 세타잖아요. 요게 탄젠트 30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60도를 이용해서 했다면 밑변분의 높이, 이게 얘가 높이가 되죠. 그래서 10분의 F는 탄젠트 60도 이렇게 썼어도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F는 탄젠트 30도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이죠. 루트 3분의 1이니까 F는 얼마가 됐습니까? F는 10루트 3이 됩니까? 예. 요게 구심력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심력의 크기는 10루트 3이다 맞고요. 자 속력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F는 MA잖아요. F는 구했으니까 질량이 얼마죠? 1kg이죠. 그리고 물어본 게 속력이잖아요. 그럼 R분의 오메가 제곱을 해야 됩니다. 근데 R은 또 구해야 되네요. 또 구해야 되는데 아름답게도 2대 1대 루트 3이잖아요. 근데 얘가 2니까 바로 여기 루트 3입니다. R이. 그래서 R분의 루트 3분의 V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거 MA 한 겁니다. A 대신에 R분의 V제곱 넣은 거고요. 그럼 V제곱은 30이 됩니까? 30이 되니까 따라서 V는 루트 30 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네요. 그러니까 주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속력을 구했잖아요. 속력을 구했으니까 V분의 2파이R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V가 루트 30이잖아요. 30이고 그 다음에 2파이에 R이 얼마였어요? R이 2대1 대 루트 3이 루트 3이었죠.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루트 10분의 2파이가 됩니까? 그럼 이거 유리화 시켜야 되죠. 예. 루트 10 곱하면 10분의 2 루트 10파이가 되니까 5분의 루트 10파이 초가 되겠습니다. 앞에 요 2가 틀렸네 그죠? 2를 날리면 주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니 D에서 5번이 답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인 줄 알았죠? 예. 교과서 예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거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뭐라고? 아 D가 틀렸네요. 그래서 기니 피그가 답이 됩니다. 나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틀었어 옛날에. 이게 다 풀어놓고 풀었다라는 의미로 동그라미 쳤다가 이상하게 사람마다 약간 특이한 실수들이 있잖아. 내가 이렇게 실수를 예전에 많이 했다. 요 교과서에 있는 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34쪽 이렇게 있는 문제입니다. 요것도 이제 흔한 예제여가지고 예제 형태여서 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구슬 AB가 수평면에서 O점을 중심으로 등속 오는동을 하고 있다. 자, 두 구슬이 각각 1회전 하는데 걸린 시간은 같다. 그럼 1회전 하는데 걸린 시간이라는 게 결국 주기거든요. 그럼 주기가 같다라는 것은 각속도는 주기분의 2파이니까 각속도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회전 반지름은 구슬 A가 0.2m, 구슬 B가 0.3m예요. 그럼 구심 가속도는 구슬 B의 구심 가속도는 구슬 A의 몇 배인가인데, 그럼 구심 가속도는 R 오메가 제곱이잖아요. R 오메가 제곱이니까 요게 그 A의 경우에는 0.2 오메가 제곱이고 B의 경우에는 0.3 오메가 제곱입니다. 그러면 B의 구심 가속도는 0.2 오메가 제곱, A의 구심 가속도의 몇 배인가? 이거죠. 그렇게 하면 x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x는 2분의 3이 되죠. 그래서 2분의 3배, 0.5배가 됩니다. 그럼 여기 흰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구심 가속도에다가 그 질량을 곱하면은 합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구하라고 하면 많이 틀립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지금 일단 구심 가속도가 0. 구심 가속도가 A는 0.2 오메가죠. 오메가 제곱이고 얘는 0.3 오메가 제곱이에요. 구심 가속도가.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장력을 구해라. 구했다 하면 B에 작용하는 장력 있죠. 요게 결국에 B의 구심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구하라고 하면 얘를 만약에 질량이 이것도 저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질량이 예를 들어서 1kg이었다. 얘가 2kg이었다. 그러면 만약에 요 장력을 구하라고 했다면은 여기 2kg 곱하기 0.3 오메가 제곱 이렇게 구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럼 이 장력은 요 장력하고 같거든요. 요 장력하고 같고 만약에 얘를 구하라고 했다라고 하면 요 힘이 A에 작용하는 구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심력이라는 것은 요 힘을 제가 T1이라고 할게요. 구심력이라고 하면 그리고 A 힘을 T2라고 할게요. 그럼 A에 작용하는 구심력은 M 오메가 제곱에서 1 곱하기 0.2 오메가 제곱인데 얘는 T1 빼기 T2 한 개 구심력이라는 겁니다. 합력이어서 요거 관련해서 문제 하나 낼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 구심력 물어볼 거예요. 이 구심력 관련해 가지고 이거 변형해서 왜냐면 열심히 공부한 애랑 또 안 하는 애랑 좀 그래도 점수 차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미리 예고합니다. 설명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